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존감은 수리가 됩니다의 소은순 소작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루이스 헤이의 치유라는 책의 내용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자 루이스 헤이는요, 심리적 영적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대표적인 형이상학 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출판회사 헤이하우스의 회장이기도 하고요. 심리치료 전문가로서 30년 이상 수천 명의 상담을 통해서 인간이 지닌 창조성과 잠재력을 일깨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치유를 도왔고요. 이 책 이외에도 여러 책이 있는데요. 세계 35개국 이상에서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저자는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함으로써 암이 완치되는 경험을 통해 자기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가 가장 큰 진리임을 깨달았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저는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변화에 대한 저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이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면서 그 원인을 알지 못했고요. 내가 바라던 변화, 다시 말하면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그에 따른 우울증 증세, 또 불면증 증세, 대인기피와 같은 여러 복합적인 부분들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사회생활에 부적응적인 부분은 좀 있었지만 사회생활을 아주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 상태에서 혼자만의 고뇌를 짊어지고 남모르는 마음에 이런 상태를 견디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쏠립니다. 이 책에서 다룬 변화에 대한 저항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요.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방향으로 자신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고 싶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은 공부를 더 하기를 원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씬해지기를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부럽다. 그런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원하겠고요. 분노 조절 장애인 사람은 차분하고 겸허한 사람이 되고 싶겠고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면 예뻐지기를 원하겠고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아무나 하고 다 잘 어울리면서 인기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면서 그 사람 변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여전하지. 이런 소리를 좀 더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아빠 좀 변했으면 좋겠다. 엄마 좀 변했으면 좋겠다. 자식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물론 회사 같은 데서도 그럴 수 있겠죠. 상사 좀 변했으면 좋겠다. 팀장 좀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좀 변하기를 더 원하겠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지 않나요? 사실은 저도 잘 안 바뀌는 고집 세고 아주 질긴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누가 잘 안 바뀐다고 속상해할 수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뀌기를 원했던 부분은요, 내 가치감에 대해서 안정된 정서를 갖게 되는 것이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내가 되는 것이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나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하기를 원하지만 쉽게 잘 변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혐오와 죄의식, 그리고 나는 그 정도로 잘나지 않았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원인은요, 우리는 어릴 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과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피드백만 주로 있었다면 자신에 대한 가치감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죄의식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 라는 생각을 주려 한다면 실제로 자기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사랑은 어느 곳에나 있어. 나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삶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아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는 그에 따른 결과, 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이 잘 안 되는 것, 불행한 것, 슬픈 것, 외로운 것, 뭔가 자꾸 일이 막히는 것, 가난한 것, 뭔가 자꾸 악순환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환경, 이 결과를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해야 되겠는데요.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변하려고 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자는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요, 이 책에는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고 느껴지면요, 두려워하면서 포기해버린다고 되어 있네요. 엉망이 된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변화하는 건 불가능하고 가망 없는 일이야. 그런데 뭐하러 노력하겠어?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상황이 더 쉬워지기를 바라지만
내 자신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또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요, 우선 나의 내면이, 우리의 내면이 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변하려고 하는 어떤 저항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심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자는 자기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도 저도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이런 건데요. 거울을 보는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변화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는 변화하고 싶어 라고 말해놓고요. 그 느낌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망설이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그 생각이나 느낌이 무엇인지 자신을 꾸짖지 말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안 변하려고 하는 저항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항감 알아차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든 모르든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목을 만지면서 크게 10번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을 모두 버릴 거야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2가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저항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느끼면서 나는 변화하고 싶어. 나는 변화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요. 목을 만지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을 모두 버릴 거야.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은 모두 버릴 거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 혼자 거울을 들여다 볼 때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항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저자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변화를 촉구해 보았을 때 이렇게 저항의 모습을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비언어적 저항 단서들을 보여줬대요. 화제를 바꾼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상담 시간에 지각을 한다든지 집중하지 않고 먼 곳 응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언어적 모습을 저항의 단서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멋대로 축축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 내 경우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 너무 비싸.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못 믿겠는 걸 하면서 저항하려는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저항의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떠넘기기도 있는데요. 내가 변화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지 왜 내가 바뀌어? 뭐뭐 하기만 하면 당장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간만 많기만 하면 당장 하겠다. 돈만 있으면 당장 하겠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고, 또 변하지 않고 그 지금의 상태로 자기를 가두려고 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런 저항도 있는데요. 너무 나이가 많아. 너무 어려. 너무 가난해. 너무 나는 심각해. 이렇게. 그리고 미루기 기술. 변명 같은 건데요. 나중에 할래요. 지금은 도저히 생각을 못 하겠어요. 좋은 생각이지만 나중에 그대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난 다 잘하고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어.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없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전면 부인하는 그런 저항도 있고요. 저항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저항하기 두려워하는 거죠.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잘 안 될 거야. 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게 싫어. 내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게 싫어.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 자유를 뺏길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저항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뜻밖에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력이 크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안 변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 상태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진 습관, 우리의 경험, 우리가 반복하는 유형, 이 모두가 우리 내면의 욕구를 담고 있다. 그 욕구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관련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비만, 망가진 인간관계, 실패, 담배, 분노, 가난, 학대, 그 밖에 문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얼마나 다시는 그거 안 해 라고 외치는가. 그렇게 말한 다음 우리는 바로 케이크를 먹거나 담배를 피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이렇게 우리의 악순환되는 이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것은 바로 욕구라고 하는데요. 저항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이 욕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욕구를 버려야 저항이 없어지고요. 변화 단계로 올라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단계를 생생하게 경험을 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기 싫고 편한 것만 좋아하고 무기력했었는데요.
저는 언제부턴가 게으른 삶 자체가 없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일하기 싫고 편안감만 좋아하는 이 삶이 굉장히 불행한 삶의 연속을 만들어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삶 자체가 없는 세상이다라고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달리 마음먹기로 한 다음부터는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편하고 싶고 이럴 때마다 고생하자, 고생하자, 고생하자. 게으른 세상이란 없다. 편하게만 살 수 있는 세상은 없다. 고생하자. 계속 고생하자, 고생하자. 이렇게 저 자신한테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고 저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요. 그 편해지려는 욕구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부터 제가 그 병적인 무기력증이 차츰 좋아지고 차츰 제가 활력이 있어지고 차츰 그 부지런하게 살고 노력하면서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싫은 감정이 아니라 생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요 저항이라는 단계를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생생한 경험을 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이 저항의 부분은요. 우리 생각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9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라.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말로 표현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내 안의 생각을 버리고 싶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내 안의 생각을 버리고 싶어. 당신이 처한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을 여러 번 되뇌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다. 당신의 힘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하라. 내가 이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 이제 내 힘을 되찾을 거야. 낡은 생각을 버릴 때가 됐어. 당신의 힘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하라. 내가 이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 이제 내 힘을 되찾을 거야. 낡은 생각을 버릴 때가 됐어. 이제 내 힘을 되찾을 거야. 낡은 생각을 버릴 때가 됐어. 이제 내 힘을 되찾을 거야. 낡은 생각을 버릴 때가 됐어. 이제 내 힘을 되찾을 거야. 이제 내 힘을 되찾을 거야. 이제 내 힘을 되찾을 거야. 낡은 생각을 버릴 때가 됐어. 감사합니다.